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더불어 동반 성장하는 다올 책 사랑방. 얼마 전에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 오늘은 선생님의 두 권의 책을 골라보았어요. 하나는 아동 문학회 출판 문화대상을 받은 나이팅게일, 한국 차일드에서 나온 나이팅게일 읽어드릴게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사랑과 봉사로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와 의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인류에 대해 헌신적 사랑을 실천한 백의의 천사, 누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나이팅게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일이라고요? 맞아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슨 일이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 뿌듯해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느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면 늘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즐겁고 신나게만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때로는 힘에 부치는 일을 하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세심, 절제, 공평, 인내라는 좌우명. 늘 가까이에 적어두고 마음에 새기는 말이나 글을 좌우명이라고 하죠. 맞아요. 본인이 좌우명을 정해놓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들을 떠올리곤 했대요. 또 나이팅게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꼼꼼하게 메모해 필요할 때 찾아보는 습관도 길렀어요. 먼 훗날 그렇게 메모한 글들을 모아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릇된 일을 보면 예전의 경험을 되살려 지적도 해주었죠.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매 순간 달라질 테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은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책 나이팅게일 먼저 읽어드릴게요. 부상당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 나이팅게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했다고 해요. 적십자의 어머니 나이팅게일, 출판사 한국차일드 아카데미. 옛날에 영국은 부자와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은 굉장한 부자였죠.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훌륭한 집안 사람이었고요. 에드워드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1819년 에드워드는 부인과 함께 남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나 기차가 없을 때여서 나이팅게일 부부는 마차를 타고 다녔죠. 여보, 여기는 어떻소? 좋아요. 저 숲과 강물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곳을 두루두루 다니며 여행을 즐겼답니다. 나이팅게일 부부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머물면서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나폴리는 그리스 말로 파세노프예요. 여보, 파세노프에서 귀여운 딸을 낳았으니 이름을 파세노프라고 지읍시다.
그래요. 예쁜 이름이네요. 이듬해에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 플로렌스에서 둘째 딸을 낳았어요. 둘째 딸의 이름도 그 도시 이름을 따서 플로렌스라고 지었답니다. 플로렌스가 태어난 지 1년 뒤 나이팅게일 부부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더비셔주 리어스트에 새 집을 지었어요. 여보, 집이 참 아름답지 않소? 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같이 아름답네요. 우리 이곳에서 예쁜 두 딸을 잘 키웁시다. 나이팅게일 부부는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넓은 뜰에는 철따라 고운 꽃이 피고 숲에는 새들이 지저귀며 플로렌스네 가족을 즐겁게 해주었죠. 플로렌스와 파세노프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어린 자매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언니, 난 성서가 가장 재미있어. 이야기가 흥미롭거든. 난 조금 어렵긴 해도 영어가 좋아. 둘은 마주보며 활짝 웃었어요. 플로렌스는 노래도 잘 불렀고 피아노도 잘 쳤어요. 또 동물들을 좋아해 함께 뛰노는 것도 아주 좋아했답니다. 플로렌스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데다가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았죠. 인정 많은 플로렌스 어머니는 꽃이나 음식을 들고 그 마을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플로렌스는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아저씨, 빨리 나으세요. 플로렌스, 고맙구나. 아저씨는 플로렌스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어요. 플로렌스는 혼자서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플로렌스는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몹시 즐거웠어요. 크리스티 선생님은 플로렌스가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었어요. 플로렌스, 꼭 천사 같구나. 이 다음에 간호사가 되면 좋겠어. 네, 선생님. 저도 간호사가 되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크리스티 선생님은 기특해하며 성경을 한 구절 읽어주셨어요.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더불어 슬퍼하라. 플로렌스는 성경 구절을 마음 깊이 새겼답니다. 어느덧 플로렌스는 17살의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어요.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두 자매는 왕실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플로렌스, 넌 어떤 옷을 입을 거니? 언니는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러나 플로렌스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플로렌스, 너는 왕실 파티에 초대받은 것이 기쁘지 않니? 플로렌스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화려한 파티는 별로예요. 어머니, 전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뭐? 간호사가 되겠다고? 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안 된다. 간호사는 절대 안 돼. 아버지도 펄쩍 뛰었어요. 귀족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플로렌스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플로렌스,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단다. 아빠도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부모님은 플로렌스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꼭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고 싶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플로렌스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플로렌스의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3번에 걸친 긴 여행이었죠. 플로렌스는 여행을 하는 동안 시드니 에버트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에버트는 훗날 플로렌스를 많이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죠. 독일에 머무는 동안 플로렌스는 카이저스 베르트 병원에서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번째 여행이 끝났을 때 플로렌스의 나이는 어느덧 30살이 되었어요. 플로렌스는 마침내 간호사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곳은 런던 자선병원이었죠. 자선병원 형편은 매우 어려웠어요. 플로렌스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는 지금 런던 자선병원에서 큰일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물자가 모자라 걱정이에요. 편지를 읽고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플로렌스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우리가 플로렌스를 도와줍시다. 아버지는 해마다 500파운드씩 보내주기로 약속했어요. 1853년 크림 전쟁이 일어났어요. 크림반도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러시아에 맞서 싸운 거죠. 전쟁에 참가한 수많은 군인이 죽거나 다쳤어요. 부상당한 군인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답니다. 전쟁터의 안타까운 사정이 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니. 플로렌스는 전쟁터로 가서 군인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플로렌스는 곧 영국 정부와 의논하고 38명의 간호사를 데리고 터키로 떠났어요. 전쟁은 계속되었어요. 부상당한 병사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죠. 부상병들은 터키의 스쿠타리로 옮겨졌어요. 플로렌스 일행은 그곳에 있는 병원에서 일했고요. 낡고 큰 건물을 빌려 임시 병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답니다. 부상병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몸에서 피고름이 나는 사람.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플로렌스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플로렌스 일행은 밤낮 없이 부상병들을 치료했어요. 부상병이 너무 많아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지만 플로렌스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플로렌스 일행이 영국을 떠날 때 하버드 장관은 식량과 의약품을 넉넉히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죠. 플로렌스는 기꺼이 자신의 돈을 내놓았어요. 그 돈으로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샀어요. 플로렌스 일행은 자신들의 비상식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부상병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상처를 빨리 낫게 하려면 기운을 북돋워줘야 하니까요. 부상병들은 플로렌스를 천사처럼 생각했답니다. 피비린내를 풍기며 전쟁이 마침내 2년 만에 끝났어요. 플로렌스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부상병들을 돌보느라 지치고 힘들어 몸이 몹시 야위어 있었죠. 플로렌스는 쉬면서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간호에 대한 책을 썼어요. 플로렌스의 책을 읽고 스위스에 앙리 디낭이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앙리는 플로렌스에게 힘을 모아
함께 적십자를 만들자고 제의했죠. 플로렌스의 사랑과 봉사정신이 국제 적십자사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어요. 국제 적십자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사람들은 지금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적십자의 어머니로 존경하고 있답니다. 세계 최초 간호학교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랍니다. 극빈자 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조산원을 교육시키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어요. 나이팅게일은 평생을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1910년 8월 13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영국 정부에서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려 했죠. 그러나 플로렌스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시골의 작은 교회 묘지에 묻어주었답니다. 플로렌스의 거룩하고 고귀한 정신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아 영원히 빛날 거예요. 사진으로 만나보는 나이팅게일, 병사들을 간호하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이에요. 나이팅게일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는 언니 파제노프, 왼쪽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 병원이라고 하네요. 왼쪽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오른쪽은 언니 파제노프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크림 전쟁 당시 부상병들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썼던 간호 노트라고 합니다. 병원에 관한 노트, 간호 노트 등 수많은 책을 출간해 간호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애썼어요. 말년의 나이팅게일의 모습. 아까 맨 끝장에 나와 있는 인상하고 많이 닮았죠? 여기에 있는 이 브로치가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수여한 브로치라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을 찾아왔던 앙리 디낭. 나이팅게일과 국제 적십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흰색 바탕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문양을 가지고 있는 적십자 본 적이 있죠? 적십자는 1864년에 스위스의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이 세운 기관으로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인도주의를 상징해요. 디낭은 1859년 이탈리아의 솔페리노 전투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전쟁터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참혹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인근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부상자들을 돌봐주었죠. 제네바로 돌아온 디낭은 그의 체험을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으로 엮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전쟁시나 평화시의 고통을 미리 막기 위해 모든 나라에 자발적인 구호단체를 세울 것과 전쟁 부상자들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 국제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어요. 1863년 가을 스위스의 제네바에 유럽 16개국 대표가 모여 국제적인 부상자 구호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죠. 여기에서 적십자가 그려진 곳은 어느 쪽 군대도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결의했어요. 앞에 보이는 사진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사자 본부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이어줄게요. 어느 쪽 군대도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결의했다고 했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부상당한 사람은 아군이건 적군이건 가리지 않고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로써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
적십자사가 창립되었고 첫 번째 제네바 조약이 이루어져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죠. 국제 적십자사는 또한 홍수, 가뭄, 재해,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자원봉사, 혈액사업, 의료사업 등을 통해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앙리 디낭이 이렇게 국제적인 조직을 만드는 일에 나서게 된 것은 나이팅게일이 크림반도에서 활동하는 것에 감동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의 여러 나라, 모든 국가가 국제 적십자에서 가입되어 있죠. 자, 간호사들의 꿈, 나이팅게일 상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상이 있나 한번 볼까요? 나이팅게일 상장. 여기 보이는 게 나이팅게일 기장이에요. 나이팅게일 상은 국제 적십자사가 훌륭한 간호사에게 주는 상으로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20년에 제정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간호사를 선발해 2년마다 한 번씩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답니다. 각 적십자사의 기부로 마련된 기금으로 수상자들에게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하고 있고요. 우리 나이팅게일 선서 한번 들어볼까요? 나이팅게일 선서.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며 살고 싶나요? 오늘 적십자의 어머니 나이팅게일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